이번 장면에서는 진상아가 갑작스럽게 김소우를 찾아와 중대한 발언을 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예고도 없이 나타난 상아는 소우에게 이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그들의 관계를 끝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발언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상아가 이전까지 남진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소우와의 이혼을 미루거나 망설였던 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여전히 소우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심순애의 설득이나 최근 소우와 선주의 관계 발전이 그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반면 소우의 반응은 상아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아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돌아서는 그의 모습은 이미 과거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는 소우가 선주에게 이미 감정이 있다고 인정한 이후 그의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장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보여줍니다. 상아의 돌발적인 행동은 그녀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인지를 드러내며 소우의 단호한 거절은 그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결심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특히 상아가 이 거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장면은 소우와 선주의 관계 발전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선주의 집에서 펼쳐지는 따뜻한 가족 식사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소우와 함께 놀다 온 전지현이 엄마 선주가 준비한 파스타를 보고 테리와 소우를 부른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연이가 자연스럽게 소우를 아빠라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는 지연이가 소우를 이미 가족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주와 소우의 관계가 단순한 연인을 넘어 가족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테리와 지연이가 함께 어울리는 모습은 두 아이들 사이에도 형제자매와 같은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주가 소우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하며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그녀가 소우에 대한 감정을 점점 더 의식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전에 이번 생의 남자는 지긋지긋하다고 말했던 그녀의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이제는 소우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엿보입니다. 이 장면은 이혼 후 각자의 상처를 안고 있던 두 사람이 서로와 아이들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아이들이 먼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은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과 대비되며 순수한 관계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앞으로 이 새로운 관계가 상아의 이혼 거부와 같은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리고 두 가족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와 갈등을 극복해 나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진추아를 통해 심순애가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는 중요한 순간이 그려졌습니다. 추아가 우상이 미주와 임신 사실까지 있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하자 심순애는 왜 다들 그 집 구석의 남자들을 빼앗기냐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드라마의 핵심 미스터리를 암시하는 중요한 대사를 담고 있습니다. 심순애의 다들이라는 표현과 남자들이라는 복수형 표현은 과거에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이는 선주의 가족과 심순애의 가족 사이에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깊은 역사적 연결고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 집 구석이라는 경멸적인 표현은 심순애가 선주의 가족에 대해 단순한 불만을 넘어 오랜 앙금이나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앞서 건암이 심순애를 찾아왔던 장면과도 연결되며 두 가족 사이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추아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더욱 복잡합니다. 그녀는 우상을 잃은 상실감에 더해 이제 심순애의 오래된 가족 갈등까지 연루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녀의 슬픔이 심순애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형태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두 가족 사이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드라마가 단순한 삼각관계나 로맨스를 넘어 세대를 걸친 가족 간의 비밀과 갈등으로 서사를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심순애와 한마는 사이의 과거 관계,
그리고 남자들을 빼앗긴 사건의 진실이 어떻게 드러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심순애의 감정이 극에 달하는 순간이 강렬하게 그려졌습니다. 심순애가 상아에게 직접 자신의 불만과 분노를 쏟아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녀는 선주에게 김소우, 추하도 피미주에게 왜 다들 빼앗기냐며 깊은 좌절감을 표현하고 속이 상해 죽겠다며 극도의 감정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심순애는 상아에게 다시 김소우를 빼앗아 오라고 소리치는 장면까지 이어집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분노 표출을 넘어 상아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압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주목할 점은 심순애가 빼앗긴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관계를 소유와 빼앗김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하며 사람과의 관계를 경쟁과 승패의 구도로 인식하는 그녀의 세계관을 드러냅니다. 또한 선주에게 김소우, 추하도 피미주에게 라는 표현은 두 자매, 선주와 미주가 자신의 가족 구성원들, 소우와 우상을 각각 빼앗아갔다고 인식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두 가족 사이에 얽힌 더 깊은 역사적 연결고리가 있을 가능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심순애가 상아에게 소우를 다시 빼앗아 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녀가 상아의 개인적 감정이나 선택보다 가족의 자존심과 승리를 더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앞으로 상아가 심순애의 압박과 자신의 진정한 감정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중요한 갈등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은 드라마의 핵심 갈등이 개인 간의 감정적 문제를 넘어 가족의 역사와 세대 간 갈등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심순애의 강렬한 감정과 압박은 앞으로 상아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소우와 선주의 관계에도 새로운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미주와 우상 사이의 따뜻하고 친밀한 대화가 그려집니다. 두 사람이 영상통화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감정을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우상이 혼자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미주를 걱정하는 장면은 그가 미주와 태어날 아이에 대해 진정한 책임감과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진추아와의 갈등이나 심순애의 분노와는 대조적으로 미주와 우상의 관계가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우상의 걱정 어린 태도는 그가 단순히 책임감 때문이 아닌 진심으로 미주와 아이를 아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미주가 우상과의 결혼이 꿈만 같다고 표현하는 부분은 그녀의 솔직한 감정과 행복감을 드러냅니다. 이는 그녀에게 이 결혼이 단순한 임신으로 인한 필요가 아닌 진심으로 원하던 관계의 완성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사입니다. 이 달콤한 장면은 앞서 보여진 주변 인물들의 반대와 갈등 속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임신이라는 상황이 두 사람을 더 가깝게 연결해주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미래 가족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순간 뒤에는 여전히 진추아의 상처, 심순애의 반대, 그리고 두 가족 간에 얽힌 역사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 커플이 주변의 반대와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고 행복을 지켜나갈지, 또 미주의 임신과 출산 과정이 가족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진중배와 심순애 사이의 대화를 통해 가족 내 갈등의 또 다른 측면이 드러납니다. 진중배가 아내 심순애에게 진상아는 내 딸이지만 도통 속을 모르겠다고 토로하는 모습은 그가 자신의 딸에 대해 느끼는 혼란과 답답함을 표현합니다. 특히 그가 전 사위 김소우와 손주 태리를 내보낸 것에 대해 못마땅해하는 태도는 심순애의 행동에 대한 불만과 이견을 보여줍니다. 이는 상아의 이혼과 가족 관계에 대해 부부 사이에도 의견 차이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장면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진중배가 상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부녀 사이의 소통 부재와 세대 간 가치관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는 딸의 행동에 혼란을 느끼면서도 가족의 해체를 원치 않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심순애가 소우와 태리를 내보냈다는 표현은 이혼 과정에서 심순애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앞서 그녀가 상아에게 김소우를 다시 빼앗아 오라고 한 장면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녀의 복잡한 심리와 변화하는 상황 인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일 수 있습니다. 이 대화는 진중배가 가족 문제에 더 평온하고 이성적인 접근을 취하는 반면 심순애는 더 감정적이고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대비를 강조합니다. 이런 부부의 성격 차이는 앞으로 상아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순애와 중배 사이의 이런 의견 차이는 가족 내 갈등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앞으로 상아의 행동에 따라 부모 사이의 갈등도 심화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특히 중배가 상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가족의 화합을 중시하는 모습은 그가 앞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소우와 선주, 상아의 삼각관계를 넘어 각 인물의 가족 관계와 배경이 그들의 선택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상아의 감정이 극에 달해 선주에게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강렬한 순간이 그려졌습니다. 회사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상아가 선주에게 김 팀장이랑 집에 있는 것 같다며 따지는 모습은 그녀의 질투와 불안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상아의 말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날카로운 관찰과 경계심을 담고 있습니다. 내 표정은 당연한 게 아니던데 라는 지적은 선주가 소우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남편 저녁 준비하러 가는 와이프 같더라는 비유는 선주와 소우의 관계가 이미 가족과 같은 친밀함을 형성하고 있다고 느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흑심 있어 보였어. 테리까지 챙기면서 라는 마지막 발언은 상아의 가장 큰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선주가 소우뿐만 아니라 테리까지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상아에게는 자신의 자리가 완전히 대체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연인 관계가 아닌 가정과 가족이라는 더 큰 의미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합니다. 이 장면은 상아가 소우를 향한 감정과 자신의 위치 상실에 대한 불안이 얼마나 큰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회사라는 공간에서 이런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그녀가 더 이상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한 상태임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선주가 이런 직접적인 비난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 갈등이 회사 내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상아의 이런 공개적 대립이 소우에게 알려질 경우 그의 반응과 세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심순애가 우상의 어머니 오혜란을 만나 우상의 결혼에 대해 직접 대화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혜란이 선주 가족에 대해 내세울 집안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좋아 보인다며 만족을 표현하는 것에 심순애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모습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 침묵은 심순애의 복잡한 심경을 잘 보여줍니다. 그녀가 선주의 가족에 대해 가진 부정적 감정과 선입견을 직접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은 그녀의 개인적 감정과 사회적 예의 사이의 갈등을 드러냅니다. 특히 혜란이 미주 가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심순애의 견해와 대조되며 이는 그녀의 감정이 객관적인 것이 아닌 개인적인 원한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심순애가 왕연의 남진의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은 극적인 효과를 더합니다. 심순애가 직접 피선주 집안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그녀가 이 가족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과 의혹을 보여줍니다. 연애가 세 번째 아이는 데려왔다고 하더라고 전하는 정보는 선주 가족에 대한 새로운 비밀을 암시합니다. 이는 선주의 가족 구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심순애가 이 가족에 대해 가진 적대감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우와 선주가 함께 점심을 먹는 모습과 이를 몰래 지켜보며 대화를 엿듣는 상아의 장면은 세 사람 간의 감정적 삼각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아의 이런 행동은 그녀가 여전히 소우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선주와의 관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장면은 상아가 앞으로 획득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 그리고 그것이 소우와 선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킵니다. 이 세 장면은 서로 다른 인물들의 관계가 점점 더 복잡하게 얽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심순애의 행동과 질문은 선주 가족에 대한 비밀이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며 이는 앞으로의 전개에 중요한 복선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 아이는 데려왔다는 정보는 선주가 혹시 입양된 자녀일 가능성 또는 그녀의 가족 구성에 다른 비밀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것이 심순애가 선주 가족에 대해 가진 적대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가 앞으로 중요한 서사적 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우와 선주의 관계가 발전하는 동시에 상하의 집착과 감시, 그리고 두 가족 간에 숨겨진 역사가 이들의 행복에 계속해서 위협이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상하가 몰래 엿듣는 가운데 선주와 소우 사이에 매우 의미 깊은 대화가 오갑니다. 이 대화는 테리의 입양 사실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소우와 선주의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깊어지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선주가 테리가 엄마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 보면 상하가 꽤 좋은 엄마였나 봐요. 라고 물었을 때 소우의 대답은 매우 중요한 비밀을 드러냅니다. 테리 입양했다라는 간결한 대답은 이 드라마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테리의 출생에 관한 비밀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테리가 입양하라는 점은 상하와 소우의 관계가 생물학적 자녀를 갖지 못했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입양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테리가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그의 감정적 발달과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또한 소우가 테리의 행동에 대해 애착이 심해졌는지 더 엄마 하는 것 같고 어릴 때 날 보는 것 같다고 표현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테리가 입양 사실을 알게 된 후 느끼는 불안감과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며 이로 인해 상하나 소우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해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소우가 테리의 행동에서 어릴 때 날 보는 것 같다고 말한 부분은 소우 자신도 유사한 경험을 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이는 소우의 어린 시절이나 가족 배경에도 어떤 상실이나 불안정한 요소가 있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선주가 그런 마음 뭔지 반은 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아빠가 없었으니까 절반은 아는 셈이라고 고백한 것은 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이 고백은 선주 자신의 아버지 부재에 관한 경험을 처음으로 드러내며 앞서 왕연애가 언급한 세 번째 아이는 데려왔다는 정보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주의 이 고백은 그녀와 소우 사이에 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어떤 형태로든 가족 구성에서의 결핍이나 상실을 경험했다는 점이 그들을 정서적으로 연결해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모든 대화를 몰래 듣고 있는 상하의 존재는 이 장면에 또 다른 층위의 긴장감을 더합니다. 상하가 테리의 입양 사실에 대한 대화를 듣는 것은 그녀가 앞으로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킵니다. 또한 선주와 소우가 나누는 친밀한 대화와 정서적 교감을 목격하는 것은 상하에게 더 큰 위기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소우와 선주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지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피선주 씨한테는 참 별 이야기를 다 하게 된다. 라는 소우의 말은 그가 선주에게 특별한 편안함과 신뢰를 느끼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에 선주가 편하니까 그런 거겠죠? 어쩔 때는 형님 같죠? 라고 대답하는 장면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느끼는 정서적 친밀감을 보여주면서도 선주가 아직 그들의 관계를 완전한 연인 관계로 정의하기에는 조심스러워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대화는 소우와 선주가 단순한 호감을 넘어 서로의 아픔과 과거를 공유하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형님 같다는 표현은 선주가 소우에게 든든한 정서적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상하가 이 친밀한 장면을 목격하고 느끼는 분노와 질투는 그녀의 복잡한 심리 상태를 드러냅니다. 상하는 남진에게 선주와 소우의 관계에 대해 세세하게 보고하며 자신의 불안과 분노를 표출합니다. 완전 가족이던데 부부도 그렇게는 못해. 우리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 라는 발언은 그녀가 선주와 소우 그리고 아이들이 형성하고 있는 새로운 가족 같은 분위기에 강한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상하가 단순히 소우에 대한 미련을 넘어 자신이 가졌던 가족이라는 정체성과 위치를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녀의 분노는 사랑의 상실보다는 자신의 자리가 완전히 대체되는 현실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남진이 상하에게 그 집에 왜 갔는데? 라고 묻고 상하가 지나던 길에 가게 된 거리라고 변명하는 장면은 상하의 행동이 점점 더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남진이 선주를 통해 상하의 거짓말을 알게 되는 상황은 남진과 상하의 관계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남진이 자신과 미래를 설계하겠다던 상하가 갑자기 남편 소우에게 집착을 보이기 시작한 것에 불안해하는 모습은 그가 상하의 진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며 앞으로 더 큰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상과 진주의 만남 장면은 또 다른 흥미로운 전개를 제시합니다. 태상이 자신의 동생 우상의 결혼 상대가 진주의 동생 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놀라는 모습은 이 드라마의 인물 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연한 연결은 앞으로 두 가족 사이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것임을 예고하며 특히 심순애가 언급했던 그 집 딸들에게 모두 남자를 빼앗기냐는 말과도 연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상과 진주의 만남은 또 다른 로맨스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으며 이는 심순애의 걱정이 더욱 현실화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진주와 미주 사이에 흥미로운 대화가 그려졌습니다. 진주가 태상, 우상의 형, 이 남편 역할을 못할 것 같다고 말하자 미주는 꼭 남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대화는 미주의 결혼식에서 부부 행세를 해줄 사람을 찾는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미주가 꼭 남편 역할이 필요하다고 고집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적 필요를 넘어 결혼식에서 특별한 이유로 가족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녀의 심리를 반영합니다. 이는 그녀의 임신 사실과도 연관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마도 우상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안정적인 가족 배경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선주가 등장하자 진주는 놀랍게도 김소우에게 남편 역할을 부탁하고 싶다고 제안합니다. 이에 선주가 즉시 그건 아니라고 거부하는 모습은 그녀가 소우와의 관계에 대해 이미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선주가 더 이상 남자는 지긋지긋하다는 이전의 태도를 고수하지 않고 소우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변화를 드러냅니다. 그녀의 즉각적인 거부 반응은 그녀가 소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지 않다는 소유욕과 보호 본능을 보여줍니다. 심순애가 선주의 가족을 조사한 결과를 드러내는 장면은 매우 중요한 반전을 제시합니다. 삼째가 데려온 자식이라는 정보는 앞서 왕연애가 언급했던 내용과 일치하며 선주가 입양되었거나 다른 방식으로 가족에 들어왔을 가능성을 확인해 줍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선주의 아버지가 오래전 실종된 상태이며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는 정보입니다. 이는 선주가 이전에 언급한 어릴 적부터 아빠가 없었다는 말과 연결되면서도 그 배경에 예상치 못한 어두운 비밀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특히 오혜란이 미주 가족에 대해 아버지는 해외에, 형부들도 직업이 괜찮다고 전했다는 정보와 심순애의 발견 사이에 불을 치는 선주 가족이 자신들의 배경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심순애가 선주 가족을 완전 사기를 치려한다고 분노하는 모습은 그녀가 이 상황을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의도적인 기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녀가 선주 가족에 대해 가진 적대감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며 앞으로 더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순애가 결심한 듯 한마는을 찾아오는 장면은 이 갈등이 곧 직접적인 대면으로 이어질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는 두 가족 사이의 오래된 비밀과 갈등이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결국 진주가 김소우에게 남편 역할을 부탁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은 앞으로의 전개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선주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미주의 결혼 준비가 가족 내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선주와 소우의 관계, 그리고 가족 간의 역학에 새로운 긴장감을 더할 것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표면적인 관계 갈등 너머에 있는 더 깊은 가족의 비밀과 역사를 암시하며 드라마의 서사적 깊이를 한층 더합니다. 특히 선주 가족의 숨겨진 과거와 심순애가 이를 발견하는 과정은 두 가족 간의 갈등이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 아닌 더 복잡한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소우가 미주의 결혼식에서 남편 역할을 맡게 된다면 이는 선주와의 관계, 상하와의 법적 이혼 절차, 그리고 심순애의 반대 등 여러 층위의 갈등과 교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심순애와 한마는의 대면은
아마도 드라마의 핵심 미스터리를 풀어갈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선주 가족의 진짜 배경과 심순애가 이들에게 가진 적대감의 근원이 어떻게 드러나고 그것이 현재 발전 중인 여러 관계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진행될 내용도 예고편을 기반으로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예고편에서 보여진 선주와 소우가 각자의 아이들을 챙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안정화되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일상적인 모습은 두 사람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 서로의 아이들까지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자연스럽게 형성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전개에서는 아마도 이런 일상적 행복이 더욱 구체화되면서 선주와 소우가 점차 자신들의 관계를 정의하고 미래를 함께 계획하는 단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서로에게 적응하고 새로운 가족 구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상아가 소우에게 선주가 여자로 보이냐고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장면은 그녀의 불안과 집착이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질투를 넘어 소우의 감정을 직접 확인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상아는 소우와 선주의 관계를 방해하기 위해 더 적극적이고 때로는 위험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심순애의 지지와 선주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무기로 소우와 선주 사이를 갈라놓으려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테리를 감정적 지렛대로 이용하거나 소우의 감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추아가 정우상에게 미주와 결혼 시 연예계 복귀 못하게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장면은 미주와 우상의 결혼이 심각한 외부 위협에 직면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반발을 넘어 실질적인 위협으로 발전했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우상은 자신의 커리어와 미주와의 사랑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임신 사실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협은 더 큰 스트레스와 갈등을 초래할 것입니다. 미주가 이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부부 행세를 부탁한 복잡한 상황이 이 위협과 어떻게 연결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남진이 선주에게 소우에게 관심이 있냐고 직접 묻는 장면은 그가 느끼는 불안과 혼란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질투를 넘어 그가 상아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정함과 선주에 대한 미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어이없는 반응을 보이는 선주의 모습은 그녀가 이제 남진의 감정이나 의견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남진은 상아의 소우에 대한 집착과 자신의 선주에 대한 미련 사이에서 더욱 혼란스러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네 사람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음 에피소드부터는 크게 4가지 주요 갈등 라인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1. 선주와 소우의 관계 심화. 두 사람은 더욱 가족 같은 일상을 공유하며 감정적으로 더 깊이 연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주변의 여러 위협으로 인해 계속해서 시험받을 것입니다. 이 상아의 극단적 행동. 상아는 소우를 되찾기 위해 더욱 위험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심순애가 발견한 선주 가족의 비밀이 무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미주와 우상의 결혼 위기. 진추아의 위협은 미주와 우상의 결혼 계획에 실질적인 위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주의 임신 사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가족 내 지지와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4. 심순애와 한마는의 대면. 가장 중요한 전개는 심순애가 한마는을 찾아가는 장면의 결과입니다. 이 만남에서 두 가족 사이의 오래된 비밀과 한마는이 데려온 3째 아이, 선주에 관한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소우가 미주의 결혼식에서 남편 역할을 맡게 된다면 이는 상아와 남진 모두에게 더 큰 불안과 질투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로 인해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다음 에피소드는 드라마의 핵심 테마인 이혼 후 자립, 새로운 사랑, 가족 간의 갈등이 모두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